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교과서로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 오늘부터는 교과서를 공부했지? 오늘부터는 부교재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반지름 부교재 약간 정리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자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유효획전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럼 원자반지름부터 볼게요. 원자반지름의 정의는 자, 보통은 원자 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측정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두 원자를 결합을 시킵니다. 금속 원소는 금속 결합을 시킬 거고 비금속 원소는 비금속 결합, 즉 공유 결합을 시킬 거예요. 이때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반, 여기 원자 핵과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의 요 2분의 1을 갖다가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은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18세기에 있는 아이들은 결합을 못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됐지?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성을 공부해야 되니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서 같은 족일 때, 항상 주기성의 얘기가 나오면은 같은 족일 때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또는 같은 주기일 때, 그러니까 즉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혹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이게 바로 주기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원자 반지름이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떤 경향, 오른쪽으로 갈 때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같은 족일 때를 보면은요,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같은 족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는 지금 리튬 1개, 나트륨도 1개, 칼륨도 1개, 다 모두 몇 쪽 원소죠? 1쪽 원소예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 개수가 같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튬은 전자 껍질이 2개, 나트륨 하나, 둘, 셋, 3개, 칼륨은 4개. 그래서 2주기, 3주기, 4주기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되면은 자, 껍데기가 이렇게 양파 껍질 증가하는 것처럼 전자 껍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당연히 커져야겠지. 양파를 깔면 깔수록 작아지죠. 그런 것처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 수로 설명하면 돼요. 이온화 에너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로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같은 주기일 때 볼게요. 같은 주기는 자, 여기 있어요. 자, 리튬, 베릴륨, 붕소 다 전자 껍질 몇 개예요? 다 2개예요. 자, 그런데 우리 유효핵전화 배웠죠? 같은 주기에서 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핵 전하가 증가한다. 유효핵 전하라는 거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전하량인데, 핵 전하량인데, 자, 같은 주기일 때는 안쪽에서 가로막는 녀석은 똑같아요. 2개씩. 자, 그에 반해서, 자, 같은 주기에서, 같은 최외곽 전자에서 가려막는 아이들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자, 근데 핵 전하가 증가하는 거는 일씩 증가하지만 가려막기 효과는 일씩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핵 전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핵이 전자를 잘 잡아당길 수 있다. 잘 잡아당기니까 전자가 가까이 왔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는 같고 다 2개씩이에요. 자, 이때 뭐가 증가한다? 유효핵 전하가 증가해서 핵과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한다. 이해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같은 족일 때는 전자 껍질로, 같은 주기일 때는 유효핵 전하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볼게요. 이와 같은 그림 되게 중요해요. 복습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이 수소가 있고 헬륨 안 보이죠? 우리 자, 결합을 시켜서 헬륨의 원자 반지름을 구할 수 없잖아. 그래서 헬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루오린까지 얘네들의 공통점은 모두 2주기다. 자, 나트륨부터 시작해서 염소까지 얘네들은 모두 3주기다. 자, 칼륨, 칼슘, 4주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네.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죠. 자, 2주기, 3주기, 4주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얘네들 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볼게요. 얘네들은 같은 족인 거지. 자, 플루오린, 염소 같은 족이죠. 다 어떤 경향이니? 다 같은 족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 자, 지금 빨간 색깔로 쓴 건 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같은 족일 때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해서 원자 반지름이 커졌다. 자, 파란색은 자,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효액 전하가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졌다.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문제도 지난번에 풀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마그네슘, 칼슘. 자, 마그네슘 2주기, 2족, 칼슘도 2족. 모두 2족 원소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 얘는 몇 주기 원소니? 얘는 3주기 원소, 얘는 4주기 원소. 그러면 전자 껍질 수가 누가 더 커요? 칼슘이 더 크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칼슘이 더 큽니다. 이때 뭐로 설명하면 돼? 전자 껍질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뭐로 정리해서 쓰면은 마그네슘은 2주기. 자, 칼슘은 3주기로. 자, 전자 껍질 수가 칼슘이 많기 때문에 자,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질소하고 플루오린이에요. 질소, 플루오린 찾아보자. 여기 그림에서 찾아보면은 질소 2주기, 플루오린도 2주기. 자, 모두 2주기 원소야. 그러면 얘네들은 자, 뭐가 똑같아? 전자 껍질은 2개로 같지만 자, 플루오린이 자, 질소보다 뭐가 더 클까? 그치, 유효 핵 전하가 크기 때문에 네, 원자 반지름이 작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질소가 더 큽니다. 자, 우리 복습 다 했고 이제 지난번에 썼던 거 다시 한번 혹시 안 쓴 사람 있을까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온 반지름 볼게요. 자, 이온 반지름. 우리 이온이 된다는 거는 양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음이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양이온이라는 거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전자를 잃는다. 자, 양이온은 전자를 잃는데 몇 개를 잃을까요? 원자과 전자만큼 잃습니다. 원자과 전자보다 더 많이 잃게 되면은 안쪽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자과 전자를 다 버리는 게 가장 안정한 양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을 보자.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 네, 3주기 원소예요. 여기 맨 세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있었죠. 네, 얘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잖아.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7개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한 개를 버리는 편이 편하지. 그래서 한 개를 버려요. 그래서 나트륨 아이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면은 전자 껍질이 나트륨 원자일 때는 하나, 둘, 세 개였어. 1, 2, 3이었다가 나트륨 이온이 되면은 1, 2로 줄어버리네. 그치? 전자 껍질 수가 이렇게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의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습니다. 자, 이때 왜? 원자가 전자를 이루면서 뭐가 감소했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양파 껍데기 하나를 벗겨낸 거예요. 양파 껍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 벗겨내면 굉장히 크게 작아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양이온이 될 때는 자, 전자를 잃으면서 뭐가 감소한다?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줄어든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가서
몇 페이지인가? 한 장 넘겨야 되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번에는 음이온을 볼게요. 자, 음이온을 보자. 자, 음이온이라는 거는, 자,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얻는다. 몇 개 얻어야 될까? 맨 바깥 껍데기에 8개를 채울 때까지 얻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염소가 있고,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이름 쓰는 거 이상하지. 얘는 염소인데 얘는 염화이온. 자, 이거는 나중에 3단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염소는 핵전화량이, 자, 원자일 때는, 자, 전자도 17개, 핵 전화량도, 양성자도 17개, 딱 중성인 상태에 있는 건데, 여기 맨 바깥 껍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얻어오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죠. 그래서 얻어왔어. 얻어왔는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핵이 전에는 17개만 잡고 있으면 되는데 핵이 이제 똑같은 핵 전화량은 똑같은데, 자, 지금 뭐가 많아졌어? 전자가 많아졌지. 그럼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전자 사이에 뭐가 증가할까? 전자끼리는 안 친하잖아. 전자하고 핵하고 친한 거지. 그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을 서로 안 싸우게 하려면은 좀 거리를 둬야겠지? 우리 멀어지면 덜 싸우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갖다가 멀리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원자의 크기를, 이온의 크기를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음이온이 될 경우에는 핵 전하량, 전자 껍질수 같아요. 여기도 전자 껍질 3개, 여기도 3개. 자, 모두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원자일 때도 17개의 핵 전하량, 17의 플러스 17의 핵 전하량. 자, 음이온일 때도 플러스 17의 핵 전하량. 이건 같아요. 근데 뭐가 많아졌어? 전자가 많아졌어. 그래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 말이 잘렸네. 자, 가려 막기 효과가 어떻게 해요? 증가한 거지. 서로 방해를 많이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유효 핵 전하량이, 자,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면은 유효핵 전하량은 감소해야 되죠. 감소함으로, 자,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양이온이 될 때는 껍데기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크기가 완전히 많이 줄고,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 껍질 똑같지만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반발력이 증가해서 유효핵 전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보다 이온 반지름이 커집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자. 밑으로 가서 볼게요. 그럼 이온 반지름도 어떤 경향이 있느냐? 자, 여기서 같은 족일 때 먼저 보면 돼요. 자, 같은 족이라는 얘기는 같은 족일 때는 똑같은 전자를 버리지. 이해했어? 이온 전하량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일 때는요, 어쨌든 전자 껍질 수가 리튬에서 리튬 이온이 되면은, 자, 리튬 이온이 되면은 2주기에서 전자 껍질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고, 자, 나트륨 이온이 되면은 3에서 2로 줄어들고, 자, 칼륨 이온이 되면은 어떻게 되니? 4에서 3으로 줄어들어. 하지만 1개, 2개, 3개. 여전히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커져? 전자 껍질 수는 많아지죠. 그래서 어쨌든 양이온이 됐던 음이온이 됐던 원자 번호가 클수록 아래로 내려가면은, 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요거 시험지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이야. 전자수가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질화이온,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이 있는데 얘네들은요, 자, 원자 번호가 얘 7이야. 근데 몇 개 얻었니? 3개 얻었지. 그럼 얘네들의 전자수는 얘 10개, 얘 8인데 2개 얻었으니까 10개. 플로린도 9인데 하나 얻었죠. 하나 얻었으니까 10개.
나트륨은 11번이었는데 한 개 버렸지? 여기 플러스란 얘기는 한 개 버렸다. 그럼 몇 개? 10개.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인데 여긴 2개 버렸죠. 그러니까 또 10개. 모두 전자개수가 어떠니? 10개로 똑같죠? 네온하고 똑같은 전자개수를 가지고 있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등전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같은 등, 전자의 개수가 같은 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을 쭉 봐봐. 전자개수 똑같지? 근데 핵이 어떠니? 핵 전하량은 다 다르지? 그러면은 핵 전하량이 클수록, 자, 7개가 10개 잡아당겨야 되고, 얘는 12개가 10개 잡아당겨야 되니까 핵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져야겠지. 이온 반지름이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자, 이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핵 전하량이 다르지만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등전자 이온이라고 하고요. 전자 껍질수, 전자수 똑같아요. 얘네들은 모두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전자 껍질 2개, 전자 10개. 자, 이와 같이 같기 때문에 뭐가 똑같을까? 가려막기 효과 똑같아요. 자, 근데 핵 전하가 크면 클수록 가려막기 똑같은데 핵이 증가하니까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면은 누가 제일 클까? 질화이온이 제일 크고, 산화이온, 그다음에 플로린 아이온, 그다음에 나트륨 아이온, 마그네슘 아이온이 제일 작아요. 이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결정 요인인데요. 가장 영향이 큰 거는 전자 껍질이에요. 껍질이 많으면 커요. 그 다음에 자, 껍질이 똑같아. 그럼 그때 뭐 비교하면 될까? 유효핵 전하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은 즉,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 전하 커지니까 이때 원자 반지름이 작다. 그다음 전자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지? 그럼 이것도 유효핵 전하를 설명하면 돼요.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면은 유효핵 전하가 작아진다. 그러면 전자수가 많아질수록 유효핵 전하는 작아지니까 원자 반지름 혹은 이온 반지름은 커져야겠지. 자,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형성평가 문제 3문제 있어요. 3문제 지금 열심히 풀어보세요. 알겠지? 자, 조금 이따 선생님이 문제 풀이 과정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았죠?